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입니다. 티타임 오늘도 재미, 정보 그리고 지식을 함께 모았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특허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허가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지 않습니까? 배상액이 4,500억 원, 손해배상액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4,500억 원.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따끈따끈한 IT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MCN이라고 개인 방송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성 기자입니다. 여러분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도서관에게 전화를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티트렌드. 그럼 그렇죠. 이것도 드론의 네. 무보합니까? 좋은 정보를 또 얻었네요. 예. 네, 오늘의 팁. 이 최근 들어서 이 스타트업이 많아지면서 각종 특허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고 특허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나중에 대박이 날 수 있느냐의 부분은 조금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IT와 특허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엄정한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특허란 발명인가요? 아니면 특허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발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예. 특허는 그 발명을 보호하는 그런 껍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보호하는 네, 장치?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특별한 허가입니다. 특별한 허가. 네, 원래 1623년도에 예. 영국에서 이 특허 제도가 처음 생겼는데 영국이 이제 요 제도를 통해서 기술자들을 보호를 해주면서 기술자들이 자기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아. 미국에 보면 요즘에 막 인도 분들, 뭐 중국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특허를 강화해주는 예.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제 특허 법원을 아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명가들과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이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보면 지식재산권이라고 말하는 거. 네. 이거를 강대국일수록 네. 잘 보호하고 있다. 되게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예. 특허 제도야말로 인류 최고의 발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치 있는 발명이라는 거. 네. 그리고 뭔가 하늘 아래 새로울 만한 아이디어의 조건. 네. 어떤 게일까요? 일단은 가치 있는 발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네. 시장에서 그 발명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이 발명이라고 하는 게 새로워야지 또 특허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또 특허청 심사관이나 예. 아니면 변리사들은 개량된 포인트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거 이제 기술적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임스 와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원래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네, 원래 제임스 와트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응축기를 거기다 이제 개량해서 붙였는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당시 이제 특허를 출원할 당시만 해도 그 특허의 네. 가치가 100원이었다 그러면 네. 그런데 지금 한 4, 5년 뒤에 이게 막 1,000억 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뭐 3년 뒤에 뭐 6년 뒤에 뭐 그런 트렌드도 잘 봐야 됩니다. 삼성이 이번에 이제 공개한 기어 S2 같은 경우도 네네네. 이게 1년, 2년 전에 분명히 그 오르비스라는 이름으로 네네네. 특허를 냈다. 뭐 이런 네. 기사들이 나왔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을 하면 거기에 관한 그 일종의 디바이스에 관한 플랫폼이 형성이 됩니다. 그 위에서 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이 증가를 하죠. 그렇군요. 자, IT 기업에게서 이렇게 특허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IT 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일단은 복제가 좀 쉽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이제 복제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이제 중국이나 뭐 인도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복제가 쉽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IT 기업에서는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IT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 후발주자들이 금방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를 막기 위해서 선발 그 회사들이 네. 이제 특허로 장벽을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좀 나눠서 구분을 좀 해볼까요? 1600년도 당시부터 원래 기계에 관한 구성적인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보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80년대, 90년대 거쳐서 이제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특허를 많이 내면서 그다음에 특허청, 미국 특허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유해주기 시작했고 예. 그 소프트웨어 특허가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거의 20% 내지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이제 발전되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검색을 합니다. 네네네네. 우리 지금 검색창에 네. 단어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잖아요. 네네네. 이거 특허입니까? 그거 자체는 뭐 특허로 보호받기가 이제 이미 유행이 좀 지났죠. 네, 근데 검색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뭐 구글. 어디? 네, 네. 구글이죠. 근데 구글 이전에는 어떤 회사가 유명했을까요? 야후, 라이커스, 네. 뭐 그런 회사들이 네. 유명했는데 디렉토리 방식이라고 그렇죠. 해서 뭐 어떤 URL을 가지는 홈페이지는 어떤 분류에 속해 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수작업으로 많이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렇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링크 간의 관계를 추적을 해서 그러면 링크가 많이 걸려 있는 애들은 좀 가중치를 높게 주자. 네, 그런 아이디어를 레리 페이지가 대학원생일 때 그 예. 특허가 출원이 돼서 등록이 됐고 음. 지금도 그거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구글 게 아닙니까? 네. 근데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발명한 거기 때문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구글로 이제 독점 실시권을 이제 준 거죠.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또 뭐 좀 재미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1999년도에 허정선 대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아바타에 관한 어떤 원천적인 아이디어를 출원을 했어요. 미니홈피나 네. 뭐 이런 데 등장하는 나를 형상화하는 캐릭터. 캐릭터 네,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캐릭터를 말하죠. 있죠. 네. 뭐 네. 도토리 이런 걸 모아가지고 네. 옷을 사서 네. 약간 뭐 인형 다듬듯이 네, 네, 꾸미듯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게 이제 2006년도에 특허 소송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관련된 그 게임 회사들이 아바타가 돈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터졌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무효 심판이 들어왔었는데도 이 특허가 잘 버텼고 특허권자랑 합의를 해서 지분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특허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많이들 아시는 네이버에서 보유하고 네. 있습니다. 배상액 중에 네. 좀 이 기억에 남을 만한 네. 뭐가 뭐 있을까요? 미국에서 이제 배상액이 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혈액 중에 뭐 산소 포화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진단을 해주는 그 하드웨어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벤처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뭐 특허는 뭐 한 10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이제 이 시장이 이게 엄청 커져서 필립스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서 배상액이 4,500억 원 손해배상액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4,500억 원. 네. 뭐 장사할 필요 없네요, 그냥.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인정받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제가 이제 뭔가를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네. 이 아이디어 뭔가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네. 바탕이 돼 있어요. 네. 자 이거를 특허를 한번 내보자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됩니까? 본인의 아이디어를 간단히 정리한 네. 발명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관해서 검색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발명의 기술적인 특징이 딱 뭐다. 이게 딱 명확해지면 그러면은 이제 변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특허 출원을 이제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변리사가 이제 명세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이 되고 나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겁니다.
예, 미국은 뭐 2년 반에서 3년. 그렇군요. 네. 특허 등록을 하면 네. 저는 언제까지 저의 그 권리를 가질 네. 수가 있습니까? 일단 등록이 되면 특허권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언제까지 가질 수 있냐면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20년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아하. 근데 이제 등록되고 나서 이제 매년 등록 유지료를 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특허를 냈는데 네, 별로 뭐 가치도 없고 뭐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는다. 네. 그러면 제가 포기할 수도 있겠군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포기한 걸 또 누가 사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은 포기를 하면 독점권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네. 아무나 쓸 수가 아무나? 있게 되는 겁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등록받은 경우에는 음흠. 우리나라에서만 효력이 미치게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뭐 가피품이 생기거나 미국에서 가피품이 생기면 그러면은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느닷없이 특허 소송이 걸릴 수 소송을 있죠.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최근에 국내에서도 특허 소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 증명 우편을 받으면 당황하죠. 당황하는데 예. 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회신을 보내면 그러면은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돼서. 네,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절대로 뭐 급하게 회신을 보내지 마시고 예. 변리사나 아니면은 특허청 산하기관 중에 지역 지식재산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지식재산보호협회 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화를 해서 구조 요청을 하시면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특허 등록 방법이나 특허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 그렇죠. 스타트업들에게 조언해 네. 주신다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특허로 투자자들한테 증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특허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있다, 이게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특허 창출 전략에 관한 컨설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원을 받아서 미리 설계도를 짠 다음에 네, 출원을 진행을 하면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자산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IT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허 절대 배제하지 마시고 설마 이게 특허가 되겠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뭐 문의도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티 시간. 따끈따끈한 IT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해도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랩은 최근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해킹 기법인 간 모드 공격 기법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자는 보안이 취약한 성인 웹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보안 패치가 되지 않은 PC가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감염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웹사이트 방문을 자제하고 백신 설치 등의 기본 수칙을 지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염증 많은 당신의 컴퓨터, 왠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후 번호 이동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번호 이동은 475만 명으로 전년의 793만 명보다 40% 이상 줄었는데요. 명절 특수도 거의 사라져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는 각각 58만 명, 65만 명에 그쳤습니다. 새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시점이잖아요. 서둘러 법이 바뀔 리는 없겠죠? 머리싸 마이어 야후 CEO가 연말 쌍둥이를 출산하고 바로 복귀하겠다고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여성들은 본보기가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미국에서는 IT와 금융업계를 위주로 인재를 붙잡기 위해 직원들을 위한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출산을 알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행동에 이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4개월간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CEO가 출산 휴가를 쓸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저커버그 꽤 눈치 보이겠어요? IT를 찾는 특별한 방법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즐거운 IT 수다가 있습니다. 테크 수다. 자, 이번 시간도 서준석 기자 그리고 정보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정보라 기자는 말이죠. 처음 나왔어요. 아, 예, 이야, 그렇습니다. 진짜 어렵게 모셔왔는데 오늘 방송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네요. 자, 오늘 잡은 주제는 MCN이라고. 개인 방송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나온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MCN은 왜 MCN이라고 했을까요? 각 사람들이 자기 계정에 따라 계정을 만들고 거기 영상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예. 계정 하나하나를 채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채널, 묶었다, 어허. 네트워크, 그래서 멀티 채널 네트워크 줄여서 MCN이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일단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일단 MCN을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국내에는 이제 제일 유명한 게 트레저 헌터. 트레저 헌터? 예, 이쪽에는 이제 과거 아프리카 TV 예. BJ 출신 그 1인 창작자들이 소속돼 있는 회사인데요. 가장 이제 MCN 사업자로는 국내에서 활발하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다이아 TV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예.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 윤종신 PD가 이끄는 예. 그 미스틱 엔터테인먼트하고 합작회사를 또 어허. 프리게랑 합작회사를 만들기도 했고요. 이런 방송 IT 우리가 지금 IT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IT가 결합돼 있습니까? 그럼요. 어떻게요? 출판을 빗대서 설명을 하자면은 예.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나 책 한 권 써볼까 라고 했을 때 책은 어디서 내지? 출판사가 또 받아줘야지 그렇죠. 출판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예. 비슷하게 방송 개념으로도 동영상도 찍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그걸 어디로 내보내죠? 지금은 예. 시대가 바뀌었어요. 핸드폰 하나 있고 컴퓨터 한 대 있고 그러면 공짜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호스팅해주는 서비스도 생겼고요. 자, 카메라가 있고 노트북 같은 거 한 대만 있으면 그리고 네트워크에만 연결돼 있다면 방송이 된다. 네. 누구나 공짜로.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내보내고 있었습니까? 지금 누구의 동의를 받고? 아, 서 기자 얼굴만 나가고 있었군요. 예. 아, 지금 이게 어디입니까? 아, 이게 아프리카 이제 플랫폼입니까? 아프리카 TV의 이제 방송 어허. 플랫폼인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석 기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군요. 예.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저도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방송이 되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 대화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뭔가 돈이요? 주고받죠. 이제 돈을 주고받아야 제일 되죠. 중요한 게 이제 예.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시청자들이 나는 당신의 방송을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다 라고 별풍선이라는 걸 쏘게 만들었어요. 몇백 원, 몇천 원 수준으로. 근데 그게 모여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플랫폼이잖아요. 예. 돈을 안 줘도 되는데 네. 시청자들이 아낌없이 지갑을 털어서 푼돈이라도 주는 거죠. 왜요? 그게 이제 컨텐츠의 차이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송은 보기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 방송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채팅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별풍선을 나에게 주면 예. 네가 제시하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 먹방을 하겠다. 아하.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도를 하는 거죠. 100만 원을 막 이렇게 한 방에 쏘는 이런 분들도 있더군요. 그게 기사화되죠. 항상 뭐 이게 또 음모설도 또 있고 그래요. 일부러 하는 거다? 얼마를 별풍선 쏴주고 화제를 계속 만든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면 이런 BJ들이 자신들의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더군요. 네, 유튜브라는 서비스에서는 예. 각 방송을 올린 사람들 개개인의 영상에다가 광고를 얹고 그 광고 수익을 나누는 걸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대도서관 같은 분들에게 가는 거죠. 그렇죠. 대도서관은 저희가 예전에 방송을 할 때 그 유튜브 광고 수익만으로도 월 한 2천만 원 번다라고 최근 기사는 3천으로 또 올랐습니까? 제가 봤던 건 3,500이었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군요. 정말 예. 서준석 기자는 만약에 한다면 어떤 걸로 하실래요? 전 과감없이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게임으로? 이게 대도서관 같은 분들은 네.
나는 총을 들었지만 총을 진짜 못 쏘는 킬러다. 여러분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많이 했네요 보니까. 이거 뭔가 끼가 있어요. 실수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여기서 만약에 없는 번호입니다라면 저는 굴욕적인 그렇죠. 자 되는 거죠. 자 저희가 대도서관에게 전화를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전화 안 받죠. 예. 이 녹화가 끝나기 전까지 전화가 오면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즘에는 모바일만 있어도 됩니다. 해볼까요? 아, 이거 페리스코프군요. 네, 맞습니다. 예. 비공개로 할지도 설정할 수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뭘요? 지금 이게 방송을. 되고 있는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영어로 좀 그래요? 해줘야 됩니다. 예. 아, 영어로도 해야 됩니까? 아, 지금 이게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나요? 그럼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입장하는 분들이 더 많죠, 아프리카 TV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아무나 할 수 있군요. 정말. 야, 이게 MCN의 위력이라. 라는 걸 느끼네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도 M본부에서는 마빵텔 뭐 이런 게 있더군요. 네. 근데 그거는 MCN 아니에요, 그죠? 그냥 형식만 사용한 네, 거죠. 그렇죠. KBS가 최근에 또 뭐 시작한 게 있어요. 예띠 스튜디오라고. 이거는 그야말로 MCN 채널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보신 적 있어요? 예. 어떤 걸 보셨습니까? 참, 야, 사람들이 좀 너무 솔직해도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사실 뭐 국내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외국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일단 제일 유명한 곳이 이제 메이커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는데요. 제작자만 5만 5천 명, 월 구독자가 이제 6억 명. 또 이 회사가 디즈니에 이제 10억 달러의 인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수준이죠. 그리고 머시니마라고 이제 게임 쪽으로 게임 콘텐츠로 이제 영상을 유통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워너브라더스 네, 영화사. 그쪽에 2,400만 달러의 투자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썸니스 TV라고 구독자가 1억 1,20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드림웍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 이제 3,300만 달러의 인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방송도 MCN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서준석 기자가 하더군요. MCN이 지금은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나가고 있고 또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방송하고 있죠. 그리고 또 KBS에서도 나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멀티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티타임 자체도 MCN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큰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에게 풍선 한번 과감하게 한번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MCN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모습을 보면요. 네. 연예기획사랑 굉장히 모습이 닮아 있어요. 조금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1인 제작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뭔가를 만든다는 점. 요게 좀 차이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연예인처럼 이렇게 모습을 바꾸다 보면 그 어떤 방송 플랫폼에 짜맞추게 되다 보니까 인터넷 방송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컨셉이나 매력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돼요. 자, 정 기자에게 대도서관이란? 연예인. 네, 이렇게 연예인이라는 얘기 나오면 안 된다는 이제 우려스러운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정 기자에게 1인 방송이란? 너무 어렵죠. 어려운 것. 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그래요. 테크 수다는 항상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백지 상태로 끝납니다. 이 재미있는 방송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때 열심히 봤을 때는 역캠 역캠이 뭡니까? 여성분들이 하는 캠방송이라 봤죠. 제가 안 봤겠습니까? 예, 봤죠. 서 기자는 보니까 지금 계속 아닌 척하고 있는데 서 기자는 그 이렇게 이제 이 MCN 채널에서 하는 이런 방송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많이 봤는데요. 결혼한 이후에는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길래요? 네? 무슨 먹방. 무엇을 봤기 저는 때문에 먹방을 여기서 많이 결혼과 관련 있는 기준이 뭐죠? 아니 먹방을 주로 봤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밥 맛있는 걸 해주니까 그때는 이제 혼자 못 해 먹으니까 약간 대리만족하는 개념으로 먹방을 많이 봤거든요. 멀쩡하게 그 말은 먹는 결혼하고 분들은 나서 이제 같이 보기가 민망하니까 안 본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근데 대리만족 얘기는 좀 핑계인 것 같고 티타임 방송이 몇 시에 나가시는지 아세요? 보신 적 없죠? 새벽이요. 새벽이라니요 지금. 새벽이라니요. 지금 시간대가 지금 당겨진 지가 언젠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늘 중요한 방송이면 언젠간 저에게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야,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방송이 찾아간 적 있습니까? 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등장한 적 있어요. 네. 야, 정보라 기자에게 이 방송이 찾아갔군요. 찾아갔어. TV로 뭐 보십니까? 아이패드로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푹. 아, 푹으로. 푹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보십니까? 뉴스? 드라마? 마리텔이랑 아빠를 부탁해와 KBS 건 예, KBS 거. 역사 그날. 예, 역사 그날이 아니고요. 역사 전월 그날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는지 저 알고 있어요. 삼국시대를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삼국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 전월 그날이 토요일 날 밤에 1TV에서 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되나요? 예. 잠깐만, 야, 역사 전월 그날이 토요일 방송 맞냐? 일요일 아니에요? 일요일 아니냐? 전 항상 주요 들어봐서 토요일이냐? 모르겠어요, 요일도. 미안하다. 나도 본 적이 없네. 소준석 기자는 만약에 한다면 어떤 걸로 하실래요? 전 과감호 씨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게임으로? 게임이 가장 근데 핫한 게임을 콘텐츠이기도 하는 하고.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뭘 해야 되던데? 재밌게 해야죠. 재밌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나 하면 되는 건 또 아니죠. 제가 뭐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뭐 누가 저에게 뭐 별풍선을 쏴주겠습니까? 그렇지 모를 않겠습니까? 일입니다. 모를 일입니다. 예. 제가 한 개 쏴드리겠습니다. 한 개?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죠. 네, 티트렌드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또 재미난 아이디어 갖고 오셨습니까? 네, 보통 이제 돈 셀 때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막 개수기 같은 게 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세는 개수기, people counter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세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걸 자동으로 하는 이제 기계인 거죠. 이름은 덴시티고요. 굉장히 심플한 그냥 두 개의 디바이스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병렬로 연결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숫자에서 나가는 숫자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지금 얼마나 붐비는구나 뭐 이런 정보들을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이나 어떤 서비스 업자에게 예.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원하는 이제 업자에게 무료로 설치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들은 뭘 가져갑니까? 그 장소당 월에 25불씩 과금을 하겠다는 거죠. 25불? 예. 25불 해봐야 그 몇만 원인데.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일단 까는 디바이스는 예. 무료로 가서 접근성을 높이고 네. 여기서 나오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예. API로 가서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예.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요.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 겁니까? 이게? 예, 뭐 일단은 과연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은 이 따끈따끈한 데이터 실시간으로 지금 매장에서 얼마나 붐비는지 예. 자리가 많은지 찾는지 이런 것도 그렇군요. 공급하겠다는. 그래서 리퀘스티드라는 앱이 나왔는데 시간별로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붐비는 시간대에는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되고 좀 널널한 시간대에 바로 리얼타임으로 할인율이 적용돼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앱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얼마나 잘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국내에 별로 해당 사항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뭐 예. CCTV 이런 걸 통해서 예, 지금 머신 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도는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특히 그 밤에 네. 뭐 나이트 클럽 그렇죠. 뭐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한다라는 얘기를 아, 제가 이 그렇습니까? 시간을 통해서 네. 한번 전달한 것 같네요. 아, 나이트 클럽에서요? 예. 왜요? 사람 많은지 안 많은지 보기 아. 위해서 모바일로 카메라를 이용해서요. 예, 예. 입구에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예. 좋은 정보를 얻었네요. 예. 자, 어쨌든 뭐, 예. 자, 이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한번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야, 두 번째 아이템. 예, 온디맨드 서비스 요즘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 시간을 아, 통해서 정말 정말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지겨울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정말 많은 지금 분야에서 이제 이 시장도 끝나가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닌데요. 네. 와, 이제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어허. 싶은 것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죠. 어떤 거죠? 온디맨드 드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온디맨드 드론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드론 갖다 주는 거네요. 조종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조종도 아. 대행해 줍니다. 드론 취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드론 조종 잘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조종사로 영입을 하는 거죠. 파트타이머로.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또 온디맨드 서비스의 어떤 그 명언이 하나 있죠. 모든 것이 우보화되고 있다. 그럼 그렇죠. 이것도 드론의 네. 우보화입니까? 이 회사는 아니었는데요. 네. 작년에 나왔던 고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허. 자기네는 드론계 우버가 되겠다고 해서 드론계 똑같은 우버가 컨셉으로 되겠다. 나왔어요. 어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회사는 컨슈머를 대상으로 했죠. 그 회사 망했습니까?
아니 그 회사는 제가 봤을 땐 서비스나 뭐 그런 게 구현이 안 됐어요. 1년째 아, 아직도 됐구나. 컨셉만 가지고 있었는데. 컨셉만. 예.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굉장히 독특한 일을 가지고 있는데 예. 창업자가 창업자가. 해병대 장교 출신이에요. 아, 이라크 전에 파병됐던 경험이 있는데 예. 1km 저 후에 저 뭐가 정찰. 있는지 보고 싶은 거. 예. 그래서 드론을 띄우고 싶었던 거죠. 거기서 약간 착안을 해가지고 예. 비즈니스화를 한 겁니다. 어, 가격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얼마인데요? 일단 제가 기준을 딱 보니까 15개에서 20개의 그 고화질 사진 그리고 3, 4개 정도의 비디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뭔가 편집도 좀 다 해주면서 예. 약 400불 정도를 받습니다. 400불?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합니까, 그거를? 이게 용도가요. 예. 뭐 부동산이라든지 음. 뭐 채광, 채굴 뭐 이런 거라든지 어.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DJI 아시죠? 네. 드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DJI가 지금 최근에 이제 펀드를 하나 조성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투자 1호입니다.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아닌가 예. 생각되네요. 온디맨드 어디까지 왔을까? 이제 드론까지도 네. 온디맨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특허와 IT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항상 생활 속에 있다는 점, 그리고 잘만 생각한다면 나중에 그게 가치가 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